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서 주제 파악하기로 볼게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심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틀리는 친구들은 계속 틀리는 편이에요. 맞는 친구들은 계속 잘 맞고, 여러분이 이 문제랑 옳고 틀린 거, 위의 내용과 같은 거 하고 주제를 고르는 문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 파악하기는 글의 전체 내용을 읽은 후에 주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건데, 글의 일부만 읽고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체 내용을 빠르게 읽고 무엇이 어떠하다 이걸 찾아줘야 돼요. 주어가 동사나 형용사 하다 이런 거. 여기에서의 무엇은 글의 소재를 이야기해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어떠하다를 찾으면 이게 주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것인지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판가름을 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연습하는 문제 풀어볼까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하루에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는 출퇴근 시간 자율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내가 아침에 나와서 나는 일찍 퇴근할래요. 나는 아침에 잠이 많으니까 오후에 나와서 밤에 늦게 퇴근하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기 편한 시간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 신장, 여러분 신장 사전에서 찾으면 키 나와요. 키 몇 센티미터, 그 신장 말고 매출이 성장하는 거. 회사에서 장사하고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매출 신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의미의 한자어예요. 도움이 된다. 왜요?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나는 내가 일하기 싫은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일할 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면 회사의 매출,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올라갈 수 있다. 회사와 직원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이 제도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주목해야 돼요. 뭐뭐, 아어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주제와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출퇴근 시간 자율제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많아져야 한다. 요게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2, 3, 4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번. 출퇴근 시간 자율제로 여가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여가 시간에 대한 내용 없고요. 발전에 대한 고민 없어요. 일단 자율제가 지금 괜찮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출퇴근 시간 자율제는 회사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다. 이거 어때요? 이런 게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보기예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주제는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 풀 때. 맞는데 그러므로 시간 자율제의 활용이 많아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답으로 골랐다. 그러면 주제 고르기 문장을 풀 때 많이 조심해야 돼요.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추가로 하나 더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질소 충전 비닐봉지를 샀는데 덤은 선물, 공짜로 주는 거 말해요. 사은품 같은 거, 과자가 들어있더라. 제과업체, 과자회사의 과대포장, 너무 심하게 많이 포장하는 것을 비꼬며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소비자 문제 연구소가 과자 20종, 20개의 포장 비율을 직접 측정했는데 내용물이 있어요. 그러면 포장은 이만큼인데 과자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 과자가 포장 상자가 최대 5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봉지가 있고 과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누면 봉지가 이만큼 크면 과자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한국의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과자를 사 먹으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대요. 여기에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좀 골라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기 보면 1번에 과자의 과대 포장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뭐으로 나타났다가 있죠. 아까 앞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나왔죠. 뭐뭐 해야 한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뭐로 나타났다. 그러면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제도 이런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그대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 심각한 상태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과대 포장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직 더 많은 과자가 어떻게 포장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던지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비자 문제 연구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안 나왔어요. 소비자 문제 연구소는 그냥 이런 연구를 한 기관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주제랑 관련된 문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무엇?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때는 이런 문장들의 표현이 문장 끝부분에 등장해요. 뭐뭐로 음악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음악의 발전을 만들어주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온 거예요. 뭐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뭐뭐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효과가 눈에 띄게 증거가 보이고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뭐뭐가 뭐뭐로 주목받고 있다. 뭐뭐가 많아졌다. 그러면 새로운 일에 관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다. 유명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주제 문장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무엇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장하는 게 나와요. 그럼 문장 끝에 확대되어야 한다. 증가되어야 한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힘을 많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많이 내야 한다. 뭐뭐를 가해야 된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말이나 우리가 동물을 타고 빨리 달리라고 이렇게 발로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박차를 가하다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때 힘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까지 관련된 표현을 좀 받고 우리 플러스로 2개 정도 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술 내용 볼게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함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것도 주장하는 느낌이죠. 여기에 뭐뭐 필요하다, 마련해야 한다, 개발이 요구된다. 요구된다는 필요하다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무엇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잘 고민하고 해야 된다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뭐가 변화되어야 한다. 해결할 방법. 그럼 이 앞에는 무분별한 환경 개발, 무분별한 사람들의 행동, 무분별한 사람들의 말, 언어 폭력, 행동으로 하는 폭력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설명하는 거를 주제 문장으로 골라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건 주장하는 내용을 골라야 되는구나. 구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기술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면 읽기랑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적절한 위치에 문장 넣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문학 유형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보고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중간에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기에 제시된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이 문장의 앞뒤에 어떤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할지를 생각해보고 요거를 여기에 넣을까? 저기에 넣을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만 보다 보면 중간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걸 보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한 번씩 넣어보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무엇인가? 지금 보니까요. 또한
커피 찌꺼기 역시 습기 제거에 효과 만점이다. 어쨌든 무언가 좋은 내용이 왔어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도 무엇이 와야 돼요? 무언가 효과가 좋은 것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앞에 명사가 커피 찌꺼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커피 찌꺼기가 무언가 좋은 역할을 한다거나 혹은 커피 찌꺼기 앞에는 커피가 좋은 효과가 있고 또한 커피 찌꺼기도 뭐뭐에 좋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보는 건데 커피 찌꺼기나 커피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그리고 여기 보면 습기 제거라는 게 나와요. 역시 습기 제거. 그러면 앞에 또 무슨 또한이 올 수 있어요? 습기 제거에 좋은 방법이 나오고 여기에 또 다른 습기 제거 방법이 커피 찌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보고 앞을 유추할 수도 있고 여기를 보고 앞을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습기 제거에 관한 글이 나왔다면 이쪽에 좀 더 생각을 많이 두면 되고 커피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두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인데 여기 보면 습기 제거제가 없이도 수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쉽게, 보통, 많이, 대부분 찾을 수 있는 습기 제거제는 바로 신문지다. 또한 커피 찌꺼기 역시 습기 제거에 효과 만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앞에 습기 제거에 효과가 좋은 신문지 나오고 역시 습기 제거에 실력이 좋은 커피 찌꺼기가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본문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커피는 뭐뭐에 좋다. 커피는 뭐뭐에 좋다. 또한 커피 찌꺼기 역시 뭐뭐에 효과적이다. 커피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습기 제거랑 관련된 거, 커피의 효과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역시 뭐 다른 것에도 효과 만점이다. 커피랑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문장이 약간 구조가 바뀌면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욕은 감정과 의도를 포함한 일종의 폭력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일단 문단의 첫 번째 위치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순서 배열하기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요.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 우리 사회는 욕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단순한 버릇이나 어린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라고 나와요. 뒤에 하지만 오는 거 어때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려는 폭력성이 욕을 통해 집단적으로 사용된다. 여기 보면 폭력성, 악성 댓글을 다는 사이버 폭력이 일상이 되기도 한다. 언어 폭력에서 시작한다. 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언어가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요게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욕은 이 정도는 뭐 다 어릴 때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지만 욕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래서 여기에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폭력성이 욕을 통해 사용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이버 폭력이 시작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말이 언어 폭력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욕은 단순히 불쾌한 단어만 뱉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이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단어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는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폭력이다라는 단어가 뒤에 이어지는 거랑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우리가 앞뒤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요거를 2개만 예시를 보고 이번 시간에 우리 마무리를 지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보기 문장이 있어요. 이제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인간과 교감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아마도 로봇 공학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 같은 것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로봇의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되고 있다. 로봇도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뒤에 연결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으로는 로봇이 인간과 교감,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실험 결과 이런 것까지 가능했다. 예시가 나오는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장을 보고 앞에 이런 전제, 뒤에 이런 내용 연결될 수 있겠다 생각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기의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럼 앞에 뭐가 와요? 이건 좀 쉽죠?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 게 어떤 게 있나? 이게 앞에 나오고 그러나 이런 게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돈, 차, 집, 가족 이런 거 있으면 보통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럼 뒤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나오고 또 다른 행복의 예시 이런 것들이 이어서 나와주면 글의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중에 일부는 텍스트가 조금 길어서 잘려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퍼펙트 토픽 2 교재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읽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듣기, 쓰기, 읽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어휘, 문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록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휘와 문법을 채울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서 퍼펙트 토픽 2 교재를 활용하는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